농내 의원 집안에서 이제 현금 3억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받은 부의금하고 2020년 1월에 출판 기념회 후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2번의 장례식 또 1번의 출판 기념회 요거에서 현금이 들어와갖고 요거를 좀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뇌물이 아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 팀에서 현금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많이 주면 돈이 흩어지니까 이렇게 뭐 10,000원짜리 100장 찾으면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은행에서 띠지 붙여주죠. 그렇죠. 그 띠지를 확인한 결과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 날짜가 찍힌 띠지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랑 출판 기념회 했던 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미래에 받은 돈을 과거에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띠지 바꿔치기? 그러니까. 띠지 갈아치기? 아니면 그럴 수는 있겠다. 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띠지가 너무 오래돼 있으면 띠지 새 걸로 바꿔줘야지. 은행 가서 띠지만 받아. 띠지만 받아. 제가요 은행에서 왜 했는데 띠지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 은행원들 아니면 못합니다. 이게 탁 고도의 이렇게 딱 해서 잡아서 촥 네.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그렇죠. 그 모양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한지 종이를 말아갖고 띠처럼 진짜로 묶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많이 해본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농내 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체포동의안은 일단 저 법원에서 저 발부를 해갖고 검찰에 줍니다. 그럼 검찰이 법무부로 올리죠. 그렇죠. 법무부를 거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아마도 오늘 국회로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내일 그러니까 본회의에 이 체포동의 요구서가 보고가 되고 본회의에 올라가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그래서 그러면은 농내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그냥 표결해서 자 체포 동의해주지 마라고 해주면은 간단한데 맞아요. 농내 의원이 의원들한테 다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보니까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다. 노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서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야, 노웅래 의원은 정말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오나. 그러니까. 1번 이게 이 농내 의원 이 건은 실제로는 이렇게 현금 다발이 정확히 장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 보이고 2번째 요거를 부결시킬 경우에는 앞으로 체포동의안 들어오실 분 하나 있잖아요. 큰 분. 죄송합니다. 그분 관련해서 분명히 체포동의안 들어올 텐데 그렇게 돼서 그때도 부결을 시키면 국민들 보기에 야 저놈의 당은 무슨 범죄자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당. 이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자기 소속 의원, 그것도 사선 의원이 이렇게 체포동의서 왔는데 당대표가 말을 못하네요. 우리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탄압입니다. 부결시킵시다. 라고 말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농내 해주고 나서 나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종의 까인 방지권처럼 자기도 우리 뭐 요즘 애들 까방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체포특권 예를 한 번밖에 못 쓴다면 한 번 써야 된다면은 자기한테 쓰고 그렇죠. 농내한테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2번을 연속해서 쓰기는 참 부담스러운 거고. 그럼 또 농내 의원을 또 체포를 시키고 나면은 그러면은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또 쉽게 할 거 아닌가 하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딜레마네요. 예, 이래도 예. 이래도 걱정, 네. 저래도 걱정.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뭐 일단 과반 참석에 과반만 넘으면은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녹내면은 이렇게 당론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넘어갈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보 청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 청부업은 오. 그나마 팩트에 기반이라도 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그렇죠. 이거 뭐라고 이 무슨 업을 청부업자는 정리해야 맞는 것 같은데 네. 거기다 또 정보를 붙여버리니까 마치 저 사람들이 사실과 제대로 된 정보를 다룬다는 인세를 주는데 맞습니다. 가짜 청부업자? 그렇죠. 가짜뉴스 청부업자네요. 네, 가짜뉴스 청부업자. 네. 자, 이 청담동 괴담, 네. 술집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진짜 억대 방석에 올라앉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뭐 좌파가 돈독 오른 좌파들을 과거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는데 참 이 사건도 결국 좌파가 돈독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더 탐사는 굉장히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열린 공감 TV가 작년 대선 기간에 줄리 의혹을 만들어서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모으고 나니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뀌고 자기네끼리 내분이 생겨서 법적 투쟁을 지금 서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명, 그 강진구 등 몇 명의 사람들이 회사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더 탐사입니다. 그 탐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술자리 의혹 네. 이거인데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의 주장은 가짜로 판명이 났고 첼리스트까지 심지어 저쪽에서 자기를 회유하려고 했다 하는 얘기까지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완전히. 사람들은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해갖고 슈퍼챗 많이 받아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3,47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슈퍼챗만 그렇죠. 슈퍼챗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슈퍼챗만 3,470만 원이고요. 따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퍼챗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30% 40%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장으로 넣어주는 돈. 왜냐하면 밑에 계좌번호를 몇 예. 개를 박아요. 네, 얘네들은.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이름 동의 없이 막 올렸던 유시민도 필진으로 들어가 있는 민들레라고 시민언론 네, 민들레 아시죠? 예. 시민언론 민들레가 어떤 돈으로 세워졌는지 아세요? 아 무슨 돈인지 모르겠네요. 열린 공감 TV에 네. 사내 보유금, 유보금 15억 원을 꺼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지금 정천수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수는 누구냐면 열린 공감 최초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해직 이제 파면된 사람이죠. 야, 열린 공간에서 15억이나 이렇게 있는 걸 봤으니 네. 더 탐사는 지금 네. 거기서 갈라져 나왔으니 네. 더 모아야 되겠네요. 그것보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모은다. 줄리를 정말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유보금이 15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월급 주고 쓰고. 집기 사서 쓰고 네. 다 쓰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15억 플러스 알파였다는 얘기죠. 예. 아니 이게 그냥 뭐 이 사람들 그냥 거짓 가짜 뉴스 가지고서 네. 노후 자금 마련하는데 네. 온 국민이 온 국민은 아니죠. 네. 그 친명 친문 지지자들이 그걸 마련해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김의겸 사실은 이게 김의겸 의원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페이스북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더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내년에부터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한 해 기부금, 후원금 모금하는 한도액이 네. 1억 5천이랍니다. 네. 그 1억 5천이 다 찼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내시지 말고 내년에 보내주세요. 그 말이죠. 네.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의겸은 안타깝다. 비례가 아니고 지역구였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비례대표는 후원금이 1억 5천만 원까지고요. 예, 예. 지역구는 3억까지래요. 아. 그래서
군산에서 됐으면 네. 3억까지 모을 수 있는데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네, 네. 아쉬웠겠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의겸 씨는 어쨌든 돈복은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 흑석동 그렇죠. 돈을 뭐 융자 엄청 많이 받아갖고 샀다가 그 다음에 사실 여론에 떠밀려서 팔기는 국회의원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걸 팔아서 차액을 8억 3천만 원밖에 못 남겼지만 실제로 그때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더 집값이 하락해서 더 안 좋았겠죠. 아니요. 더 오르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네. 팔은 거는 과거 이제 한 2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김의겸은 뭔가 기본적으로 뭐 집을 사면 오르고 후원을 받으면 빵빵 터지는 뭐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제 개인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더 탐사 막 이런 사람들이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사실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덩어리로 시사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덩어리 져서 판단받기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희는 다르죠. 저희는 그래도 조선일보 브랜드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수록 팩트의 힘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이런 가짜 뉴스들 관련해서 팩트를 더 많이 찾고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더 팩트 중심으로 하고 해서 정말 이 가짜 뉴스를 일소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해야 되겠다. 결국 이들의 가짜 뉴스, 저들의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건 우리의 성실한 노력이다. 뭐 이런 결론을 또 스스로 냈습니다. 아니 아침에 이제 저희 방송하기 전에 박은혜 대표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으셨군요. 네,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던 이거였군요. 이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한국에서 언론이라고 불리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탐사가 언론인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언론 아닙니다. 근데 이게 등록제여가지고 언론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언론 주장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고나 허가가 아니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언론 호소인이죠. 언론 호소인. 뭐 전직 기자 호소인. 맞아요. 그럴수록 저희 신문을 또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뉴스공장 TBS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마 김어준과 이 강진구랑 이런 사람들이 한 더 탐사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짜 뉴스의 대풍년 세상이 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김어준 뭐 하겠습니까? 김어준 음모론의 왕자인데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둘이 만나서 뭐 제가 보기엔 둘이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이미 김어준은 뭐 PD를 한 명 고용을 했대요. 그리고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상표권도 등록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뉴스공장이라는 상표권은 TBS랑 좀 분쟁 소지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TBS도 보니까 자기들도 등록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TBS가 등록을 안 하면 TBS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소송은 벌어질 것 같고 아마도 김어준 스타일상 모르겠고 뉴스공장 내 거야 하면서 뉴스공장 이름 걸고 제가 이거는 상당히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7시 그 시간대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할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하면서 이제 더 자극적으로 하죠. 더 매운맛으로 하는 거죠. 이제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갈 필요도 없고 마구마구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본 모습 밑바닥 다 드러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우리 정치 지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지금 말씀하신 더 탐사나 이런 곳과 갈등이나 뭐 자기들 경쟁 매체가 되네요.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더 탐사 경쟁자가 생기는 게 저는 근데 이들이 협업과 경쟁을 병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하여튼 뭐 뉴스 양아치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이제 달력을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의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